네, 안녕하세요. GB투자연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가 금리 인상은 채권시장의 굿뉴스란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렸죠. 왜 금리 인상이 굿뉴스냐 할 때 첫 번째는 채권 투자 입장에서 이제 기본 이자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미연에 차단해 준다는 차원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연준 금리 추가적 금리 인상은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내용,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떻게 실제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반면 채권 투자, 특히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상대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주식이 좀씩 리바운딩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더 많이 이제 좀 최근에 매력이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금년엔 주식에 너무 흥분하시는 것보단 차분하게 접근하시고, 상대적으로 국채 투자가 훨 더 기본 포트폴리오 접근하기엔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 한 50년 동안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금리가 거의 한 4% 이상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캘린더 이어, 즉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금리 인상의 속도로 봐서는 거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작년에 금리가 올라간 속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는 건 아마 처음 알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도 좋고 또 물가도 생각한 것마다 빨리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죠. 원래 기존에 한 4.75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5.25에서 5.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 금리 선물, 즉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레벨로 보면은 한 5.4, 5 정도 보고 있죠. 즉 이것의 의미는 5.25 내지 5.5까지는, 그리고 상당 부분 5.5에 가까이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3월달과 5월달, 7월달 이렇게 해서 토탈 현재보다도 얼마가 좀 될까요? 한 1% 내지 한 1.5%? 아니죠, 1% 정도겠네요. 1%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1% 정도, 5.5를 봤을 때 한 1%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추가적으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가 단기간에 5%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과거에 이렇게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 뭘 촉발하냐면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지난 12달간의 연준의 금리의 어떤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추가 약간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현재 이 페이스로 봤을 때 이 정도 레벨로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올라갔을 때는 모두 다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모두 경기 침체로 연결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과당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더 다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했는지를 우리가 경기 저점을 한번,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꼭지와 실제로 경기 침체 시점을 한번 보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연준의 금리 꼭지가,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경기 침체 전에 연준 금리 꼭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 꼭지가 되고, 연준 금리 꼭지가 된 시점에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결국은 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70년 동안에 결국은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결국은 경제 브레이크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더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돌리는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가, 추가 금리 인상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경기 침체로 가는 거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 같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한 가지 이제 과거에 100% 과거 지난 한 50년간의 그러니까 그 법칙이 있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은 경기 침체와 주식의 저점은 언제 형성될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미국 주식의 저점은 100% 언제요? 경기 침체가 들어간 이후에 주식이 저점 지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색깔의 퍼플인가요? 그죠? 요 색깔이 이제 해당한 S&P 500의 주가 저점입니다. 여기는 여기 S&P 500 주가 차트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 국면별로 S&P 500 주가 저점인데 모두 다 경기 침체 한가운데, 또는 이럴 땐 경기 침체 끝난 다음에 미국 S&P 500 저점이 지키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결국은 아직까지 미국 주가는 저점을 안 찍었고,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언제 찍을 거냐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저점 찍힌다고 보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 좀 드리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미국 S&P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S&P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굳이 제가 한국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결국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아주 간명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먼저 보는 게 Senior Loan Office Survey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들한테 대출 최고 책임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 스탠다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출 스탠다드를 이징, 완화를 할 건지에 대한 의향을 묻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검정 색깔이 여기 그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의 자료인데요. 근데 최근에 자료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 아래로 가면은 향후에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얘기고, 영 위로 간다는 건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최근 어떻게 됐냐 보신 바처럼 금년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 들어서 플러스 4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플러스 40이라는 거는 결국은 향후에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굉장히 기준을 타이트하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시중은행의 대출의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결국 이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됐죠.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미국 GDP의 한 2분기 정도 선행, 즉 우리가 그 아까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가 타이트 강화가 되면 결국은 경제에 목줄을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위로 갈수록 실제로 미국 GDP가 감소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둘은 반비례 관계죠. 즉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데이터가 위로 가면은 결국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은 경제가 둔화되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그 반비례 관계가 한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신 바처럼 미국의 GDP, 그러니까 실질 GDP가 지금 현재 여전히 플러스 이렇게 한 1% 보고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로 봐서는 한 2분기 후에는 마이너스 1%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과거 이렇게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가 40 근처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미국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 금리가 추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 최고 책임자들은 추가적으로 타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한 2분기 뒤에 미국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금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를 또 미국의 하이드 기업의 디폴트 부도율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보면 요거는 시니어 론 오피스, 방금 데이터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위로 가면은 타이트하게, 내려가면 이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옅은 파란 색깔은 미국 기업들의 부도율입니다. 부도율입니다. 이쪽 데이터 보셔야죠. 부도율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그 어떻게 됐죠? 그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데이터가 이렇게 한 40까지 올라왔잖아요.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0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 미국 기업 부도율은 보시면 아직은 이렇게 조금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1% 내외에서 한 2%까지 방향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예를 봐서는 이렇게 한 석 달, 그러니까 석 달이 아니네요. 3분기 정도 후행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과거 이 정도의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과거의 부도율이 적어도 어떻게 되죠? 한 9% 정도까지 육박하네요. 그죠? 과거의 이 주기들 보시면은. 그죠? 결국은 시차가 현재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로 봐서는 결국 이 정도는 미국의 현재 부도율이 한 1, 2% 수준이지만 향후에 한 9%까지 부도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이 부도율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금년 연말이 한 내년 초 정도겠네요. 내년 초 정도가 그 레벨에 도달할 것 같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보시면은 시니어 론 오피스가 40 레벨했을 때 과거 모두 부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때 모두 다 경기 침체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중금리가, 즉 정책금리가 올라와서 시중금리가 대출 기준이 더 타이트해지면 결국은 일정 부분 이제 크레딧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의 어떤 이제 좀 서브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서베이 중에서 요거는 뭐냐면 연체 비율이 올라갈 거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서베이 결과에 실제로 미국의 연체나 또 상각을 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이 4배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수준이 언제냐면은 현재 여기가 2007년 레벨입니다. 2007년 레벨이고 여기가 2008년 1월달 레벨이에요. 그죠? 근데 현재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들이 향후에 연체나 상각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높아질 걸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냐면은 2007년 초반보다는 훨 더 높은 레벨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예요. 즉 2007년과 2008년 사이 정도 레벨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향후에 여기 전망이죠. 향후에 미국의 연체 비율은 더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정책금리 더 올라가면 이 데이터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정책금리 올리는 것도 연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건 수차례 얘기한 거라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가 결국은 경기 침체를 수반하더라라는 거 데이터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여기 빠뜨렸네요. 마이너스 83bp입니다. 마이너스 83bp로 현재 이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수준은 보면은 1984년 이후에 가장 크게 역전되어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테크니컬리 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3개월 룰, 즉 역전된 구간이 뭐 한 달 역전되고 다시 이렇게 전환되거나 또는 2달 만에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여기 역전된 국면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애들만 따로 추려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이제 한 여기 요 정도 이제 선행성을 보이고 있어요. 선행성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 선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13개월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 구간만 추려보니까 평균적으로, 장단금리 역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 게, 이제, 한 1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9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기 침체 시점이 금년 빠르면은 금년 한 2, 4분기부터 될 거고요. 그리고 늦어도 내년 1, 4분기까지 사이에는 경기 침체가 과거 데이터상은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금리 올리는 것들이 또 물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
통화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죠? 우리가 가는 큰 그림인데 결국 우리가 통화량 여기 뭐 간단히 적어놔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M2 같은 경우는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라는 건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M2의 증가율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게 거의 뭐 지난 한 5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인데 지금 이제 돈을 이제 공급하는 걸 줄이고 있죠. 워낙에 이전에 폭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건 간에 아직 우리가 명목 GDP는 크게 안 떨어졌죠. 명목 GDP는 아직 GDP는 크게 안 떨어졌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얘기는 많이 했는데 GDP와 연관성을 많이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M2가 결국은 GDP가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상관성이 높죠. 같이 가죠. 결론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결국은 미국의 경기 성장률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컨퍼런스 보드의 리딩 인디케이터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이 경기 선행 지표는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보시는 바처럼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경기선행 마이너스 이게 6%까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기선행 지표가 마이너스 1 이하로 들어갔을 때 경기 모두 전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전부 다 경기 침체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6.9 수준이에요. 즉 이 정도 됐을 때 과거를 보면 모두 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네요. 현재와 같은 하락은 과거에 보면 100%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 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동행 지표는 여전히 괜찮지만은 선행 지표로 본다고 하면 경기 침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컨선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노동시장은 결론적으로는 후행지표입니다. 노동시장 후행지표고 실제로 경기 침체 전에 보면 이렇게 다 여기가 실업률 데이터의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저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행지표 실제로 보면은 경기 침체 보면은 경기 침체 동안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데이터는 후행지표이고 실제로 한번 좀 다 추가적인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갈 때 보면은 여기가 6개월 전, 경기 침체 6개월 전, 한 달 전, 뭐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인데 뭐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짙은 색깔 같은 경기 침체가 직전에는 거의 실업률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공통적으로 실제로 그죠?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막상 경기 침체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후행 지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대출이라든지 선행지표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또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거고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 과거 역사상 주식은 아직 우리가 들어가기 좀 빨라 보이고요. 반면에 채권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